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이제 대선이 한 50여일 정도 남았어요. 코로나 상황으로 이제 각 당의 예비 선거뿐 아니라 전당대회도 예전과 다르게 치러지면서 이번 대선은 글쎄요, 딱히 이렇게 흥행몰이는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어쨌든 두 후보는 여전히 팽팽한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두 후보의 지지율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경합주들 중심으로 좀 짚어주시겠어요? 지지율이 이제 지금서부터가 진짜죠. 사실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전문가들은 컨벤션 효과가 있겠는가 없겠는가가 관심사항이었는데 네. 이번엔 컨벤션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이번 선거가 깜깜이 선거예요. 왜 그렇죠? 선거하면은 선출직에 입후보된 사람들이 후보자들이 속한 당이 시민들에게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뭐를 어떻게 할 거다라는 거를 막 얘기하고 그거를 평가를 받고 이제 그 경쟁을 해서 당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감염병 상황 때문에 마음대로 바깥에 모임도 없고 그러니까 선거 유세가 없는 선거. 그런데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은 당에서나 후보자들은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할지 모릅니다. 화상으로요. 웹이나도 하고 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양당의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도 지금까지도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전체 선거에서 바이든이 리드하고 앞질러서 유지해오던 선거 지지율의 흐름이 그 차이가 없이 그냥 유지되고 있어요. 네. 공화당 전당대회가 나중에 했어요.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눈에 보이게 좀 달라진 거는 전체의 지지율에 있어서는 크게 변동이 없고 한 12% 바이든이 앞서던 지지율이 한 9에서 11%로 평균 지지율이 약간 좁혀졌는데 어디에 눈에 띄게 좀 달라졌나 하면은 경합주. 네. 여러분 지금 선거는 미 전역에서 치러진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거 운동은 지금 5개나 6개 주에서만 치열하게 지금 경쟁으로 치러지고 있어요. 네. 그게 어디나 하면은 플로리다, 위스콘신,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펜실베니아. 예. 여기가 관건입니다. 예. 여기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결정되는 건데 이 경합주의 지지율이 트럼프가 바이든을 전당대회 끝나면서 많이 추격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아주 초박빙 트럼프가 앞서는 주가 있기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컨벤션 끝나고 선거 58일 남기고 56일 남기고 그랬을 때에는 트럼프가 상승세고 그 바이든은 이기고 있는 거에 유지를 하고 있고 그 상황입니다. 그게 어제 오늘 나온 지지율 조사한 평균치도 좀 그런 상황으로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습니다. 그렇군요. 우선은 전당대회 이후의 지지율 변동에 있어서는 크게 변동은 없지만 두 후보 간의 격차율이 조금 좁혀졌다는 거. 그다음에 경합주를 중심으로 봤을 때도 크게 누가 앞서거나 누가 뒤처지거나 이런 건 없네요. 서로 비슷비슷하게 지금 팽팽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중요한 거는 누가 더 앞선 지지율이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이 선거판을 주도하는가에 있습니다. 주도권이 누구한테 가느냐. 네. 근데 이제까지 선거운동이 지지율은 조 바이든이 높았지만 계속해서 주도권을 트럼프가 쥐고 왔어요. 현직이니까. 그리고 더구나 대통령이니까 예. 모든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고서 혼자서 유지해오고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지지율의 차이는 조 바이든과 트럼프의 누구가 낫다라는 평가에 대한 지지율이 아니고 트럼프가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트럼프와 반 트럼프 간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맞죠. 여하튼 분명한 거는 현직 대통령이니까 이 선거 운동을 주도해오고 왔는데 지금서부터 이 주도권을 조 바이든 측에서 가져오려고 지금 무진히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 50일 남겨둔 관전 포인트는 지금서부터의 선거의 흐름을 과연 어느 쪽에서 주도권을 쥐고 가는가가 관전 포인트가
넘버원입니다.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뭔가 주도권을 쥐고 그런 분위기 여론몰이를 하고 싶어도 요즘에 그게 썩 상황이 좋지 않아요. 뭐 경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바닥을 치고 있고 또 최근에 또 참정군인 비하 발언이 이렇게 폭로가 되기도 했고 뭐 이런저런 악재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쉽지 않은 상황인데 과연 이걸 어떤 아젠다를 들고 나올 거라고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판의 가장 큰 변수는 지금 우편 투표라는 부분하고서요. 네. 그다음에는 트럼프가 내세우는 덕과 질서입니다. 이게 맥히느냐 안 맥히느냐에 확 달라질 것 같아요. 이제까지의 가장 큰 변수는 코비드 19 상황과 경제 문제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라는 게 이거보다 더 나아진다 그래서 어떻게 확 달라질 거라고 예상이 안 되고 이거보다 더 나빠진다 그래가지고 선거판에 어떻게 더 무슨 긴장을 조성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지가 않게 그 평가가 나고요. 네. 그다음에 경제 문제도 코비 상황에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좋아진다 그래서 경제에 관해서 시민들이 훨씬 뭐 좋아졌다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앞으로 선거판의 큰 변수라고 얘기는 전문가들이 안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 이후에 전당대회 거치면서 위스콘신에서 또 흑인이 경찰 총 총에 7발의 맞았죠. 총을 맞고 예. 하반신 불수가 되고 트럼프 지지하는 17살 백인 소년이 나와서 또 총질을 해가지고 시위대가 2명이나 죽고 그랬던 게 전국으로 좀 확 퍼진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시위가 격렬하게 전국으로 확산된 상황이 조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게 유리하지 않게 나옵니다. 오히려 그렇게 지난 보세요. 6월, 7월 시위가 굉장히 격하게 전국적으로 퍼져 있을 때에는 그래도 55 내지 60%의 시민들이 차별받는 흑인들의 정당한 목소리다라고 시위를 지지하는 분위기였는데 네. 이게 너무 격렬하게 과격화가 되고 계속해서 너무 오래 가니까 이 시위대에 대한 다수 시민들의 지지율이 40% 밑으로 떨어진 그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이게 뭐냐 하면은 시위가 정당하다고 보는 데서 좀 시민들이 외면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시위대 입장에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조 바이든 쪽에서는 불리한 거죠. 이거를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간에서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광적인 팬들, 극우의 조직들이 나가서 시위대를 부추기고 더 격하게 만들고 그거를 자꾸 미디어에 보여주면서 트럼프는 나와서 여러분 저 과격하게 저 불타는 저 공격당하는 이런 것들을 경찰을 강화시켜서 법과 질서를 잡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트럼프의 전략이 이게 더 먹혀나가는 걸로 최근에 이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변수는 시위가 어떻게 돼서 이걸 가지고 법과 질서라는 전략으로 나오는 트럼프 쪽이 얼마나 탄력이 받느냐가 현실적인 가장 큰 변수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50일을 앞두고 거의 막판에 이제 잡은 아젠다는 그런 법과 질서, 이렇게 혼란한 미국 사회를 제대로 되게 법으로 질서를 잡게끔 하는 사람은 결국 나다라는 그런 아젠다로 갈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후보 토론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후보 토론회 시작이 안 됐고 이번에 총 3번에 걸쳐서 개최가 되는데 가장 먼저가 오는 29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이 토론회 결과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바이든 후보가 좀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 많이 하고 있던데. 그렇죠. 객관적으로 이렇게 이미지도 그렇고 객관적으로 나온 걸 봐서는 토론하면은 바이든이 밀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많은 그 여론에서는 많이 관심이 집중되고 보여지죠. 왜냐하면 이 팬데믹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눈에 보이는 유세가 없으니까 시민들이 둘을 같이 놓고서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3번에 걸친 대통령 토론회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됐어요. 그렇지만 대통령 토론회가 때문에 가장 큰 선거의 변수였었던 적은 없습니다. 여하튼 간에 앞으로 미국을 4년 동안 뭘 어떻게 할 거다라는 이런 내용에 대한 토론보다는 지금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기가 막힌 난타전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편투표라는 변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편투표라는 게 이미 일부 주에서는 배달이 되기도 했고
여기에 대한 뭐 선거 부정 논란도 있고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트럼프 지지자들과 바이든 지지자들을 나누어서 조사한 결과가 조 바이든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우편 투표가 있으면은 투표에 적극 참가하겠다라는 퍼센테이지가 절반을 넘습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를 지지하는 지지층들은 우편 투표에 대한 참여도는 맹숭맹숭해요. 우편 투표는 조 바이든한테 유리한 거죠. 그리고 이제까지 우편 투표라는 게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진 않았었는데 이번 팬데믹 상황 때문에 각 주에서의 예비 선거에서 우편 투표가 실시되면서 투표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투표율이 오르면은 민주당 쪽이 유리한 거는 이거는 전통적으로 어디서나 그렇거든요. 네. 리버럴 쪽이.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일찌감치 우편 투표 우편 투표 하지 말자. 부정이 있다. 우편 투표 결과는 나는 승복 안 할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해온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가장 그 객관적인 시나리오는 선거 당일날 결과하고 우편 투표를 수거해서 한 열흘 후에 나오는 최종 결과가 다를 거다. 선거 당일날은 트럼프가 이기고 열흘 후에 최종 집계는 바이든이 이기고 그러면은 트럼프가 부정이다. 나는 승복 안 한다. 해가지고서 우기고 있고 이런 상황이 돼가면 어떡하느냐. 정치적 혼란기가 온다. 이런 시나리오가 굉장히 유력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번 선거의 우편 투표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폭탄이고 굉장히 큰 변수고 혼란을 초래할 그런 부분들이라고 하는데 여하튼 간에 현실적으로는 우편 투표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깜깜이 선거다라는 생각이 더더욱 듭니다. 이게 우편 투표 최종 결과까지 받아보기까지도 정말 잘 모르는 거고 설사 받아본들 정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고 대혼란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방법은 큰 표 차이로 이겨야 된다. 그래야만 잠재울 수 있다. 그거고서요. 그다음에 네. 공화당 쪽에서는 경합주의 주지사들이 다 민주당 주지사입니다. 지금 4년 전에는 공화당 주지사였으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우표 관리는 전적으로 주지사한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크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 그리고 미국에서의 투표 관리가 굉장히 허술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정이 있고 관리가 잘 안 되고 허술하고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얘기하는 것도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고 부정이나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요. 네. 그리고 우편 행정에서 신속하게 이게 서비스가 안 되는 부분도 너무 많은 것도 사실이고 아마 많은 전문가들은 내년 1월 19일이 대통령, 부통령 만 4년 임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때까지 이 고집스럽게 트럼프가 우기고 가면 그 다음에 이 권력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그거를 넘기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을 하면서 그런 그 준비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 미 정치권 뉴스를 다뤄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